저는 ECN 본사 교육국장으로 있는 장종윤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불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약속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주신 전국의 학원 원장님들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원래 본 세미나는 1박 2일 예정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두뇌 회전과 예리한 판단 능력을 미뤄볼 때 결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시라 믿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감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소 불편하고 그리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사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잘 꿰셔서 여러분들이 명실상부한 그 정상의 자리에 있는 지금의 위치를 좀 더 굳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영어 회화, 이것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영화 동시 통역 학습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우수성에 대해서 미국에서 다년간 교육사업에 임했다가 ECN 강사로 계신 그레고리 선생님과 또 8년간 10여 년간 근무하다 돌아와서 지금 ECN에서 학업에 선생님으로 계신 마크 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스크린 영어 회화의 우수성에 관해서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를 하죠. 마크, 이사 마크 and 그레고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ello. Hi. I'm just going to talk. My name is Mr. Gregory. Hi. I'm going to talk about the Screen English program, just very, very briefly. Okay. And Mark here will translate into Korean. Okay. This teaching method teaches English while the student views a movie. It's an excellent system for 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미국 영화 동시통역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탁월한 영어 회화 교수법입니다. In the ECN program, the American language is conveniently compressed for easy learning and to give a strong foundation for the language. Students and parents can easily watch the program and get to know various American voices. They can even have a conversation. ECN 프로그램은 축소된 미국에 있어서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튼튼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가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영화를 매일 보고 다양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억양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You can learn about American customs as well as culture through the screen program. You can deal with aspects of American culture.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나 배경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문화나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You cannot find these three characteristics in any other English program apart from the ECN screen method.
세 가지 특징은 다른 영어 교습에서 찾을 수 없는 ECM만의 독특한 영어 회화 교습입니다. 네,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그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스크린 영어를 통한 영어회화 학습법에 대해서 이는 이의 창시자이며 본 ECN 치프 매니저이시고 또 많은 교육에 학생들이 일선에서 지도했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제임스 김님을 모셔서 그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이면 많은 박수로 환영해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오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빨리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참석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1일이죠. 그래서 9월 11일이 우리 각 지역에 계신 우리 원장님들 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의 대혁명을 일으키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오늘 시간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론하실 때 아까 목표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그 지역의 최고의 영어 강자로 군림하는 학원 원장님 또는 영어 선생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말하는 어떤 형태나 또 진행하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급소를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급소가 뭔가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또 그거가 완전히 캐치하시게 되면 돌아가셔서 바로 실천해 주세요. 실천해 주시고 실천하시는 중에 맥히는 문제가 나오면 수시로 저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명실공히 가장 영어의 강한 최고의 명문 학원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또 신문에 보시면 어떻죠? 영어로 인해서 얼마가 돈이 빠져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신문 기사를 보면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의 50% 이상이 영어 때문에 빠집니다. 어학연수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물론 가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 진실로 갈 사람은 10%뿐이 안 돼요. 단지 영어 회화 때문만이라면 구태여 많은 외화를 낭비하면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러한 계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원해드리면 요 사이는 상당히 불경기죠. 불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게 심화되어 있고 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원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전에 생각보다도 좀 더 각별한 마인드를 오늘 가지시고 저기서 얘기하는 그 급소가 뭔가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실천해 주시면은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여기 참석을 정말로 잘했다. 참 고마운 시간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자 그랬죠. 그러면 하나하나 지금부터 그냥 자유롭게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저는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의 클로바 학원을 제가 아마 전화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8월달이 원래가 원생이 감소하는 그런 시기죠. 8월달에만 40명의 신규 원생 등록이 됐고요. 9월달에는 1일날 10명, 2일날 10명, 그리고 3일날 이후로 제가 통화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원생이 들어도 속된 말로 좀 튕겨요. 대전시에서 신탄진이 좀 멀거든요. 어머님들이 차로 몰고 이렇게 애들을 와서 등록을 했는데
5명 그룹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 혼자서 하면 안 받아주겠다. 그럼 얼마에 그룹을 만들어 가져와요. 그럴 수 있는 노하우가 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아이템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들의 실태와 앞으로를 보면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라고 보시죠. 그림은 좀 못 그리거든요. 여기 날개입니다. 날개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셋이 좀 더 건전하게 됐을 때 확실하게 비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새 몸통을 뭐라고 생각하고 싶냐면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 스크린 영어 아이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이런 마인드가 일단 우리 몸통이라고 봐요. 그럼 하나의 날개는 뭐냐? 우리 ECN이라고 하는 아이템 ECN이라는 아이템과 관련된 교재라든가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의 날개는 뭘까요? 나머지 또 하나의 날개는 다른 아이템이 없는 우리의 커다란 장점인데요. 이것은 바로 학부모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라고 하는 날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원장님들과 통화를 해보시면 세미나는 거의 손을 안 대시는 원장님들이 오히려 많아요. 사실 우리 아이템은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시중에는 여타의 어떤 영어 아이템보다도 학부모 세미나나 공개 수업하기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이거든요. 장점을 지금 묻혀두고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CN이라는 아이템도 온전히 좀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시죠.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를 못 쓰고 한쪽 날개만 된다면 50%가 아니라 3분의 1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좋은 아이템과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의 그 성능과 관련해서 3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저는 마찬가지.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전 제가 필요한 거에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지만 제가 아마 사용하는 건 2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의 호불호를 떠나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온전히 100%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많은 원장님과 선생님들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고 그렇죠? 합리적인 거 아니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ECN이라는 날개를 좀 더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서 온전히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세미나 이제는 그 모든 원장님들이 자체 학원 내에서 세미나를 손쉽게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손쉽게 세미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또 방법론을 오늘 마스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전반부에는 일단 그 스크린 영어를 교수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한 걸 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후반부에는 세미나를 어떻게 조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흡수하신 다음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세요. 실천하시는 분이 질문도 나와요. 실천하지 않으면 질문도 안 나와요. 본인이 부딪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실천해 주셔서 오늘이 정말로 뜻있고 저도 우리 원장님들한테 값어치는 시간이 돼서 참 보람된 날이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ECN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자, 한번 장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처음 장면. 전반부. 노트북.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저를 또 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원래는 이게 저쪽에 가야 되는데요. 칠판이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바꿨거든요.
여기 물고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우리 여러분 중에서 한번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같이 참여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양해를 구하고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당번으로 1번, 2번, 3번, 4번 쭉 올라갈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 더 재밌어요. 그죠? 자,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자, 뭐가 필요하죠? 예. 예, 등이 알맞아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1번이니까. 예. 아, 잘해주십니다. 그렇죠. 신선한 산소, 수온, 영양 등이 알맞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시들시들해진다면, 자, 뭘 분석해야 된다고? 옆에 계신, 예,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병이 났을 때 증상만 가지고 못 가시죠. 왜 병이 나는지 원인만 알아서 원인만 제거하면 증상은 자동으로 나거든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신선한 무엇과 무엇을 해주면 신생한 상태를 유지한다. 금방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신선한 뭐와 뭐를 해주면요? 산소와 환기를. 그렇죠. 해주면 된다. 근데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수업과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그 설문서를 제가 쓴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질문들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예상보다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답변을 해드리면 세미나 진행 못할 것 같아서 가장 공통적인 걸 주로 많이 뽑아서 해드리고 그렇지 못했던 것들은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개인적으로 답변해드리거나 또 공통분모로 이거 모든 분들이 느끼는 거는 다음번 공문서에다가 그 답변서를 이제 글을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자, 이러한 내용을 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지루하다. 우리 스크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지루함을 느낀다.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자, 아이들이 실증을 낸다, 지루하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선생님. 자, 여기 보시면 스크린 영어 수업의 싱싱함을 계속 유지하면 영어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신교육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신교육 시키는지 설명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아이들 정신교육 시키는 비디오를 찍어온 거 있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신교육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보셨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노련한 선생님일수록 처음부터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오픈을 시켜서 그죠?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서 1시간 수업하는 게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값어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크린과 관련된 정신교육이 있어요. 정신교육에 대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크린과 꼭 정신교육 꼭 시켜주세요. 정신교육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아까 이 지루하다 안 하는 거는 연결이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초재기. 이거가 사실 오늘의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있었어요. 이 초재기가 뭔가. 이제 이따가 천재와 바보와 차이의 설명인데, 오늘 전반부에 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초재기가 뭔가. 대전 클로버가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사강의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첫날에 보통 선생님들 어때? 아이들 수업에 들어오면은 첫날에 우리 교재하고 CD를 한꺼번에 주실까요? 아니면 교재만 지급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하고 CD를 동시에 다 지급한다. 손 들어보세요. 첫 수업에 애들 수업하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있는 그대로 가수처럼. 예. 다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럼 첫날에 CD는 빼고 교재만 지급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날에 CD는 안 주고 교재만 준다.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네, 좋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교재하고 CD 같이 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교재만 지급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 노트 정리. 요거는 이제 아이들 전체를 파악하는 도움이 되고요. 딕테이션.
뭐 대부분 보면 선생님들 여기 있는 한서강의 교재, 센텐스, 디테이션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게 이 칼라를 바꿨죠. 정신교육, 초재기, 선생님의 지혜와 센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걸 여러분이 잘 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가 하면 그분이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또 개인이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 컨설팅 회사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아까 교육국장님이 소개해서 잠깐 만났는데 서서 1시간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 닫고 가야 된다 해서 나 차고 있는 데로 갔다가 차고에서 또 1시간 서서 얘기했어요. 대화가 통했다는 얘기죠.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 저는 저에 대한 교육 철학을 얘기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교육 철학을 얘기했고,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영어 회화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따 세미나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요. 저는 ECM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학부모 세미나 때는. 왜냐면 우리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야만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믿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영어 회화를 가장 빨리 마스터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에 가는 거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면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인이 보시는 영어 회화책은 국내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 딱 2가지 이유. 영어를 안 쓰면 불편하다. 하루 종일 영어 노출된다는. 그거 외에는 사실 그저 국내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에, 그럼 정답이 뭘까요?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그러거든요.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학부모 세미나를 쓰세요. 저 맨 처음에 서론해 거예요. 어머님들 인사만 하고 영어 회화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마스터하는 방법이 뭐죠? 그리고 어머님들 질문할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답을 안 해줘요. 괜찮아,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뭐 미국에 가는 거예요. 뭐 영어 이렇게 엄청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정답은 나중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한테 다 집중이 돼요. 그때 가서 막 산만했다가 답이 뭘까? 끝까지 답이 안 나오니까. 정답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ECM도 아니고 미국 영화 동시통역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정답은요,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세요. 그럼 하고 오세요.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지식과 열의를 갖고 있다면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면 영어 회화가 더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와 가장 유사한 게 뭐죠? 스크린 영어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재미교포들, 한국어를 못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 한국인 배우들이 하는 드라마 있죠? 그걸 태용해서 배웁니다. 실제적으로. 자, 우선 얘기가 좀 지쳐지는데요. 오늘 선생님들이 배우실 거면 4가지는 아실 거고요. 정신교육하는 방법, 특히 초재기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선생님의 지혜와 센스, 그 3가지를 좀 치중해서 좀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수업 상태가 싱싱함을 어떻게 유지한다고 그랬죠? 자, 순서대로 누구 얘기해? 2번째 타네요. 순서가 이쪽, 빨간 옷 입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싱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다면? 정신교육, 초재기, 선생님의 지혜가 있어요. 3가지를 첨가한다면. 자, 그럼 요거를 오늘 계속 토론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자, 그럼 제가 이거 여쭤보고 있어요. 영어 수업이 지루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미국 영화 주니어 동시통역 하는 수업의 종류가 아까 얘기했죠. 디테이션 하는 거 있고, 뭐 단어 받아쓰기도 있고, 판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총 몇 가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발표해 보시죠. 발표하시면 제가 오늘 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초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면은 그 30명을 동시에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 사시라 그럴 거예요. 강권할 겁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30명을 동시에 쟀으면 하나 드릴 테나? 대답해 보세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최대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냥 건성을 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걸 근거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미국 영화 주니어 통시통역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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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그럼 6가지뿐이 안 돼요? 예. 아주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에야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거든요. 또 다른 분, 제대로 잡으면 실제로 근거가 몇 가지가 될까요? 영어 스크린 영어를 가지고 가르쳐 쓰는 방법의 종류가. 그럼 제가 사진현장으로, 근데 이거는 상이 없어요. 사진현장으로. 주관식으로 맞춰야 상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6가지, 26가지, 36가지, 셋 중에 어떤 걸까요? 16가지, 26가지, 36가지. 과연 그만큼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아, 정말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16가지, 26가지, 36가지. 우리 젊은 선생님 잘 찍잖아요. 딱 질문하면은 사회자 딱 보고 탁 찍으면 되게 맞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괜찮아요. 예? 3번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니면 뭘까요? 1번도 죄송하네요. 아니야. 어떻게 정답만 피해갈 수가 있나요?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26가지나 돼요. 자, 스크린 영어를 가지고 26가지로 수업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다양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만 더 지루할만 하면 선생님이 미리 눈치채고 싹 바꿔요. 수업하는 방법을. 자꾸 바꿔버려야 돼요. 그거를. 26가지를 선생님이 온전히 파악해서 능수능란하게 바꿔버리면, 네. 바꿔버리면, 그렇죠? 애들이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죠. 그죠? 26가지 수업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 과연 26가지가 있을까?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26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자, 우선 여기 10가지가 나왔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선생님이 시범에서 리딩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직접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센텐스를 직접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직접 리딩해서 읽어줄 때는 영화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읽어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 예? 입모양을 볼 수 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그 특징을 알아두시면 선생님이 필요한 경우 이걸 쓰셔야 돼요. 필요한 경우. 또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죠. 두 가지 경우는 뭔가 하면요. 일단은 영화를 틀어서 전체 센텐스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선생님 직접 리딩해버리면 빠른 시간에 됩니다. 그쵸? 두 번째는 뭐죠? 아이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서 쫄쫄쫄쫄 내요. 한국인 선생님이 불러주면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도. 역시 악센트가 쉽잖아요. 나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어, 영어는 3000Hz, 고음과 저음까지인데, 한국인이 쓰는 것은 단음이기 때문에 1800Hz 안에서 놀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던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애들이 쩔쩔쩔쩔 낸다, 못 알아듣는다 할 때 선생님이 리딩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하면 훨씬 쉽게 알아들어야 되죠. 그때 쓰시면 돼요. 수업 시간을 좀 요거까지 끝내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 선생님 리딩 해주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리딩하는 것과 스크린에서 나온 소리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온 소리는 그 악센트가 좀 이상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혹시라도 학부모형이나 아이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뭐 오리지널 발음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잘난 척하는 어머니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이 사실 그 회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긴 문장도 눈으로 보면 척해서 하던 사람들이 절반짜리로 외국인이 말을 하면 쩔쩔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 저 산을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이제 피곤하니까 시큰 자고 가까운 데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많이 가는데 북한산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대동문이라고 분지가 넓은 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길인데 한번 갔더니 백인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어른들이 한 4, 50명 있어요. 분지니까 분산 왔던 사람들이. 근데 백인이 한 사람이 있고 한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직업적으로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아주 단순한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구기동 쪽으로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백운대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웃기만 하고 대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우니까 제가 설명해줬어요. 구기동 쪽은 이쪽으로 가면 되고 백운대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시간은 뭐 40분, 1시간 정도 걸린다. 고맙다고. 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서 헤어졌죠? 그래도 좀 그 체험을 하고 좀 뭘 생각했을까요? 직업적으로. 아직도 내가 일할 구석이 많구나. 그죠? IT 산업이고 뭐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영어 회화는 아직도 수준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이분질은 그래도 정규대학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수 정도는. 그분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업 리딩하는 것과 애니메이션의 차이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오리지널 소리로 들을 때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어머니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얘기를 하는데 요새 정차영 박사의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아라는 얘기 있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어머니들한테. 정차영 박사가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학 테프 아니고 영어 테프 주잖아요. 그죠? 그 자가모순 아닙니까? 그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항상 나오지만 여기 영어가 들리면이라고 됐어요. 서론에서. 귀가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귀가 뚫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온 많은 영어 교수급이 정철, 뭐 오성식 등등 많은 영어 교수급이 있죠. 근데 대부분 뭐죠? 한국어하고 영어가 같이 나와요. 해설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귀는 어때요?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어를 편집해서 들으려고 해요. 편식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귀가 안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찬영 박사는 100% 영어로 녹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귀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귀가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과거에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동시에 된 그런 영어 테프나 그것으로 된 교재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 어차피 해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100% 영어로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귀가 뚫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정찬영 박사의 그 영어 교재도 그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희들은 주부교실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정찬영 박사 그 책을 하나 했는데요. 중도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나.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인터레스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의 능력이 여리면은 70% 다운해서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죠. 영어 회화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으려면은 아이들의 능력이 여리면 30% 다운해서 70% 수준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찬영 박사 시이나 하이디처럼 막 빠른 소리를 해버리면 애들이 다 만세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미스터 그레고리도 이 친구가 라틴어 전공했는데 3년째 저희랑 일하고 있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같은 외국인이라도 한국 동양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있어도 안녕하세요 고국번호 그냥 가요. 진행하고. 근데 한국말 제법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전공국도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천천히 자, 안녕하세요 여기라 안녕하세요 그러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려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을 느리게 녹음해야 돼요? 그냥 빠르게 녹음해야 돼요? 느리게 녹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리게 녹음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느리게 녹음하지 않으면 그건 처음부터 실패한다는 얘기죠. 역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느리게 녹음하는 걸로 아이들이 마스터가 된 다음에 레벨을 올리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애니메이션 소리에. 자, 그 다음에 한국 영어 동시통역. 한글하고 영어를 놓고 아이들이 동시통역하죠. 스크린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수업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냥 아이들 스크린 틀어놓고 따라하라고 그러면 좀 와서 애들이 지루해져요. 지루해지지 않게 수업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생님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방법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냥 따라 읽어라 하고 이러면 애들이 실증 내죠. 그죠? 실증
실증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글 영어 동시에 초창기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10명이다. 이렇게 앉았지 않습니까? 교실에. 그러면 스크린 소리가 한글 영어가 동시에 나오면 큰 소리로 예를 들면 뭐 2번씩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애들은 3번씩 따라하라고 시켜요. 시키고 나서 넘어가면 소용없어요. 단번을 얘기해. 너는 1번, 2번, 3번.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2번을 다 같이 합창으로 끝나고 나면 1번 단번인 애가 그걸 갖다가 영어로 자기가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제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하죠. 좀 있으면 내 차례 올 건데 긴장하게 되잖아요. 지루함을 느낄 시간이 없죠. 똑같은 것도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실 때 한글 영어를 동시에 할 때도 스크린 가지고 아이들 따라하게 할 때 그냥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번을 정해서 아이들이 제가 눈치 봐가지고서 얘네들이 그냥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를 제가 바꿔요. 야, 애니메이션 소리가 나오면 2번 다 같이 큰 소리하고 단번이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한글로 얘기한다. 그리고 끝나면 단번 끝난 다음에 또 다시 2번 큰 소리를 한다. 의미를 조정하면 돼, 아이들 분위기도.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 참여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반복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3번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 노트 정리하기도 또 2가지가 있죠. 노트 정리하고 이따가 나오는데 보여드리고요. 영어로만 스크린 하는 거. 그렇죠? 요거는 한글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때는 구두 테스트를 많이 해요. 수시로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해 들어가면 애들이 긴장하죠. 그렇죠? 그 다음 레벨 테스트 1단계는 뭐죠? 블랭키 하나뿐이 없죠. 초창기 하는 거. 단어 테스트. 용지가 여러분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 2단계. 블랭키 2개 있는 거. 무자막으로 스크린 하는 거. 딕테이션 북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비닐 하일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안에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보면 여기 미국 영화 동시통역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지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세미나용이고요. 뒷변에 있을 거예요.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딕테이션 북이죠. 그렇죠? 여기에 딕테이션 북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한국어로 아이들이 번역해서 쓰는 거죠. 그럼 10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 넘어가시죠. 26가지 다양한 수업 메소드인데요. 단어 테스트 하는 게 있죠. 단어 테스트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그렇죠?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렇죠. 처음에 단계는 영어 단어로 한글로 쓰는 걸 하면 되죠. 그렇죠? 영어 단어를 보고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단어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 레벨 테스트 세 번째는 전부 다 무자막이죠. 블랭키가 나오면 전부 다 100%가 블랭키입니다. 그 다음에 딕테이션 북,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거 한글을 영어로 쓰는 거. 이거 하나 방법이죠. 근데 애들은 여기 조금씩만 바꿔도 신선해요. 신선한 공기가, 신선한 산소가 어학수에 들어왔듯이 수업 방법 조금만 바꿔도 애들은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센스와 지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한글, 그 다음에 영어 한글 있고 한글 영어가 있고요. 두 번째 딕테이션 실시할 때는 또 틀리게 하죠. 오늘 새로운 시험지 논하드릴 겁니다. 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려가지고 플래시카드로 만드시면 돼요. 오려가지고요. 또는 오려서 뒤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타이핑 쳐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무자막인 거를 쓸 수도 있고 또 여기 자막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초창기는 자막 있는 걸 쓰고 애들 좀 마스터가 되면 무자막인 걸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요것도 게임 형식으로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이걸 소재로 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뭐 곰발바닥 하면서 이렇게 노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틀리면 벌칙 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스터하면 이걸 가지고서 그럼 그 아이가 영어로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애 딱 지적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플래시카드 딱 내면 그 아이가 그걸 답변해야 돼요. 틀리면 벌칙이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게임에서 애들이 자기가 이기려면 어때요?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게임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게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게임 형태가 16번째고요. 디페이지 무자막으로 말하기.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따 단체로 하는 1대1로 롤플레이 형태 하는 거 있고요. 원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거.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감동을 먹는 부분이 하나인데, 이따가 다시 배열을 지금 종류만 얘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배열하는지,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참기름을 넣느냐에 따라 음식이 맛있고 안 맛있고가 결정되죠. 그죠? 지금 26가지 종류만 지금 나열하는 것이지, 26가지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가는 잠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있는 각 항목마다의 특징을 파악하셔서 아이들 수업하다가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얼른 수업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새로운 걸 자꾸만. 26가지 다양하게 바꿔버리면 지루함 느낄 시간이 없죠.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그 다음에 19번째가 등장인물의 가면을 만들어서 연구 형태로 실현하는 거죠. 이거 아이들 좋아요. 이건 어느 정도 완습됐을 때 얘기죠. 세 번째 딕테이션 실시하는 거. 시험, 1, 2, 3차 시험 보는 거 있죠.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요건 조금 레벨이 올라 단체로 합창 연습하는 거. 세미나 준비. 여기 21번부터는 세미나 준비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메모해 보시고요. 요것이 어머니들 상당히 감동을 줘요. 상당히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미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세미나는 이렇게 하세요. 옛날처럼 거창하게 이렇게 전체로, 학원 전체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지금은 신문 삽시다 하지 마세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안 맥혀요. 그냥 돈만 버리거든요. 신문 삽시다 하지 마시고, 공개 수업 형태로 하는 영어 발표회로 왔어요. 대신 절대로 15명 이상을 넘지 마세요. 선수를. 원생이 예를 들면 초등생이 70명이다. 15명씩 해서 5팀으로 쪼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오면은 토요일날, 제가 재밌는 얘기 요번에 금요일날 할 거냐, 토요일날 할 거냐 설문조사 해보니까 금요일날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15명 이내로 쪼개는 이유가 있어요. 15명 이내로 쪼개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100% 선수로 나오면요, 학부모님이 참석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해서 님을 봐야 뽕을 딴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학부모님이 학원에 와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준비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벤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15명 이내 선수, 15명 단축해서 하시고, 장소도 좁은 장소 하세요.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5명이 딱 좁은 장소, 그러니까 가디슈트는 제일 넓은 거, 다른 거 어찌든 마시고요. 거기서 이제 쭉 이따가 세미나 하는 거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한 6명씩 진짜 가지고 영어를 우렁차게 얘기하면요, 어머니들이 한마디 감동을 먹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전 애들 세미나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거든요. 좌우로. 한국어는 단음입니다. 단조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80%가 상하로 입술이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은 굴절음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국 여자들 보면 입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동양 사람 입이 작죠. 그러니까 외국어 자체가 굴림음이에요. 굴림이고 3,000Hz 안에서 놀고, 그 고음정을 한국인이 잘 못 알아듣고요. 좌우로 움직이면 80%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애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요구하거든요. 세미나 준비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면 6명이 10명에서 큰 소리를 하면은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의 입만 봐요. 그리고 큰 소리가 자기가 자녀가 하는 걸 착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 자체가. 근데 장소가 크면 효과가 반감해요. 좁은 장소에서. 옛날하고 틀린 세미나도.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감동을 먹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영어에나 실제 도움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해외 1년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이 50%도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해외 연수로 갔다 와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늡니다. 실력이. 영어 회화 실력이.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실력이 빨리 안 늘거든요. 애들을 외향적으로 바꿔줘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대1 동시통역 연수. 이것도 세미나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되면 어머니들한테, 야, 저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요. 어머니도 혹시 외워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 순서를 바꿔서, 신남과 순서를 바꿔서 주어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꿀꿀이죠. 퍼스트 피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름 은진이즈 퍼스트 칠드런, 차일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통통 에이트
and slept all day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은진 ate and slept all day. 은진은 하루 종일 놀고 잠만 잡니다. 그죠? 먹고. 그럼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자기 이름 들어가면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바꾸기 하는 거. 그러면 그냥 몇 개 하고 먹는 거예요. 주어 바꾸기. 물론 이거 애들이 완숙한 단계에 들어갔을 때죠. 그 다음에 거기에 되면 보어나 목적어 바꾸기. 보어나 목적어. 그리고 동사 바꾸기. 더 애들이 숙달이 되면. 거기 더 발전되면 유사 표현. 예를 들면 뭐 굿모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속에 나왔으면 그 리본이라든가 그 레프트넌도 같이 가르쳐줄 수 있겠죠. 유사 표현이니까. 그렇죠? 워셔라이드 하면 워셔라이드와 비슷한 표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6가지가 돼요, 안 돼요? 26가지 나왔죠. 그렇죠? 26가지나 됩니다. 연구하면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는데 매일 집에서 내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매일 김치찌개 주면 어때요? 질려버리잖아요. 누구 어른도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김치찌개에서 질릴 때쯤 되니까 된장찌개 나오고, 된장찌개 질릴 때 되니까 뭐 잡채밥이 나오고, 누구서 바꿔서 하면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먹는 것도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스크린과 관련된 26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내가 파악해서 자유자재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 얼른 바꾸는 거예요. 얼른 바꾸고. 항상 싱싱한 상태. 어항성의 물고기가 싱싱함을 유지하듯이 항상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를 온전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나왔어요. 대답할 수 있는 거. 저 혼자만 또 계속하면 지루하잖아요. 싱싱한 어항의 소유자와 같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답이 뭘까요? 대답해 보시죠. 자, 싱싱한, 예, 말씀하시죠. 학생하고 같은 레벨이 돼야 된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과 같은 레벨에, 그렇죠? 예, 또 다른 것도 있으세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시죠. 자, 여기 지금 한번 답변하시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가지의 수업 방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는 지혜롭고 센스 있는 영어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죠. 박수 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지압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지압 효과가 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남한테 이렇게 너그럽게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26가지 수업 과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지혜롭고 센스 있는 선생님이 되면 절대로 지루하다 소리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교육도 있다 들어요. 그러면 더더구나 애들이 신바람 나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건 진짜 행운이다. 이 선생님하고 함께 미국 영화를 하는 건 특권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울에 보면 리라 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 초창기예요. 리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무나 기쁘었거든요. 리라 초등학교 다니는 거를 아주 특권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크린 영어를 공부하는 건 특권이다. 난 대단한 행운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면 어때요? 훨씬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신교육이 있다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26가지 자유자재를 구사해봐요. 거기 영어 수업 전체 생기가 막 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가지의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진행 요령에 대해서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공부가 이루어진 이후 뭘 의미하는지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지루함을 느낄 틈 없이 초재기는 수시로. 이따 초재기 또 나옵니다. 초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아시고 요것만 마스터해가지고 오시면 오늘 참석한 거 본전 플러스 알파까지 이미 받으신 거예요. 요거가 핵심입니다. 요거 완전히 요걸 파악하셔서 내일 내려가시면 이 초재기는요 체육사에서 팔더라고요. 이마트 가니까 안 팔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막 헤맸거든요. 그래서 체육사 가서 그거부터 사세요. 그거부터 사시면 일단 한 걸음 일단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한 계단 밟으시더라고 보는데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초재기를 수시로 하게 되면요 가로 안에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분 하실 차례죠? 아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여기 읽어보시죠. 이장일 이왕과
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애들이 긴장하게 돼요. 초직이라면. 또, 어떤 경우 이완이 되고, 큰 소리를 막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성취감도 맛보게 돼요. 자, 이것이 왜 그런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뭐죠?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26가지 애들 요것이 좀 지루하다 그러면 얼른 바꿔주는 거죠. 애들 레벨에 맞춰서 또 바꿔줘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구두질문 테스트, 그리고 시험지 테스트. 이걸 테스트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보이세요? 필요성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긴장 및 공부할 필요성 관계하고.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이 느끼게 돼. 시험을 보게 되면서요.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자세 바로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더 공부할 필요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이걸 네 가지가 기본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요걸 썼다가 요걸 썼다가 그 특징을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요걸 좀 세분화한 게 26가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26가지 수업 메소드로 어떻게 합리적인 순서로 연결해서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답을 올기 전에 매우 중요한 노하우 한 가지를 소개한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26가지 순서 연결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26가지가 훨씬 더 돋보이게 아주 감칠나게 맛있게 만들게 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노하우 한 가지를 보시죠. 자, 천재와 평범한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천재와 집중력의 차이라고 되어 있죠.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천재의 집중도가 70 내지 80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20, 30이죠. 또 더 산만한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을 집중력을 갖다 70, 80으로 끌어올리면 얘는 뭐가 돼요? 평범한 아이가 천재가 되죠. 그렇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 그러면 그 방법론이 뭔가? 그 다음 보시죠. 자, 평범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고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정답 나와 있죠? 뭐예요? 그거 한번 발표해 보시죠. 정답? 그럼 그 다음 순서 누구 하실 차례요? 스탑워치. 문장 리딩 시간을 단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스탑워치를 통해서 애들 문장 리딩 시간을 단축한다 이게인데요. 그 효과를 보면요. 그 다음에 원생들이 200번, 300번을 전체 문장을 반복했는데 자신은 반복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50번만 해도 마스터인데 200번을 갖다 하면은 당연히 박사가 되잖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죠? 200번을 하면은. 근데 자기는 200번 했는지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근데 이미 얘는 박사가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 단축에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시간이 안 줄지? 더 줄여야 되는데 경쟁이 붙어요. 자기도 모르게 200번 했어요. 실제로 제가 체험했고 저는 어떤 그 좋은 이론이 있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듣고 나서 바로 전달 안 해요. 제가 실행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여러 클래스를 제가 직접 강의를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그대로 맥히더라고요. 좀 하위권 애들인데 완전히 박사들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걔네들이 박사가 되는데 그것도 효과가 커요. 집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소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소개가 막 쏟아져 들어가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요 원리는 요겁니다. 요거. 아이들의 집중력을 갖다 끌어올리는 방법. 자, 요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걸 오늘 터득하시면, 그죠? 오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니까, 요거는 우리 그 학부모님한테 뭡니까? 통지표 보내잖아요. 그때 요런 내용 좋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예를 들면 7월 26일 날 했는데, 제가 요번에 한번 해봤어요. 7월 26일 날 해서 8월 6일까지 해가지고 완전 박사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이들을 갖다. 물론 여름방학이니까 많이 시켰죠. 그래서 아까 그 스탑워치 이용한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전의 영어 공부 방식에는 어떻죠? 영어 문장이 기록된 교재나 테이프, 시판에 쓰여진 그 영어를 보고 하는데 요번에 아이들이 처음에 시험한 거는 오직 영화에서는 소리만 듣고
받아쓰겠잖아요. 이것은 얘가 머리 틀라고 처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게 나올 거다. 근데 사실은 뭐죠? 어머니 역으로는 우리 아이가 새로운 방식을 테스트했구나. 그렇죠? 소리만 듣고 테스트하는 걸 했구나. 그것이 인지가 돼 사실은. 역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필요가 간대요.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김용수라는 학생 17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하면서 스톱아치까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스톱아치까지 해서 아이들이 그 반의 분위기가 딱 불붙으면 그 수업은 무조건 제가 빠지고 가만 놔둬도 굴러가요. 자, 처음에 정신교육부터 해서 스톱아치를 통해서 애들이 집중하게 되는 단계까지 조금 더 좀 정밀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자, 첫 시간에 원생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스크린 영어의 값어치, 우월한 교수법이라는 환기, 주변에 여러 어떤 영어 공부보다 우수하다, 기가 뚫려야 된다는 네 가지죠. 말하면 쉽죠 이게, 그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듣고 나서 학원에 돌아가면 이거 안 써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디오를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 그러고 나서 긴장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세 다르게 하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에 가서 2년 이상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2년 이상 살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안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요. 그럼 이 중에서 미국 영화를 무자막 넣고 자막 없이 줄줄줄 알아듣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전부 다 손 못 들어요. 기집어서. 그죠? 처음 스크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 이걸 먼저 해요. 정신교육이에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반 친구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 난 외국 살다 온 애 빼놓고 미국 영화 무자막 넣고 동시에 줄줄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대부분 손을 못 들어요. 간혹가다 누구 있는데요? 그럼 그거 데려와봐. 내가 한번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볼게. 그럼 꼴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요지는 뭐죠? 야, 미국 영화 동시통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걸 환기시키죠. 그렇죠?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그 값어치, 미국 영화 동시통역이라는 값어치를 갖다 아이들한테 환기시킨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만 한다면 2달 내로 여러분을 영어의 짱을 애들 표현을 좀 긴장을 푸죠. 영어의 짱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김뚜껑이 유명할 때 영어의 김뚜껑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대장금이면 여학생은 영어의 대장금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2달만 열심히 따라하면 미국 영화를 무자막 넣고 동시통역하게 될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세 바로. 그럼 자세 막 바르게 해야 되지.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입을 크게, 좌우를 큰 소리로 한다. 두 가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럼 세 가지예요. 예, 자세 바르요. 두 번째 뭐예요? 아이들 입을 얘기하게 해야만 환기가 돼요. 선생님 먼저 떠들면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매치가 돼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머릿속이나 마음까지. 그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머리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오픈해서 마음에까지 심어주는 선생님도 유능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 정신교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써먹으세요. 앞으로는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처음 장면. 바꿨어요? 선생님 이제 35년간 바꿨나요? 네. 하나, 또 1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로 1년 이상.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이 중에서 미국 영화를 자막 없이 90%까지 알아듣고 동시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들어봐. 외국에서 1년 이상 사용하는데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있어? 없죠? 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 말씀 잘 열심히 한다면 2주죠. 올라가서 먹고 2주 내로 미국 영화 한 면을 90%까지 알아듣고 무자막으로 동시 통역하고 딕테이션까지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 영어에 짱이 되는 거죠. 영어에 짱.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90%까지 하면 알아듣고 동시 통역하시죠? 대단한 거가 되죠. 대단한 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자세 바르게. 자세 바르게.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세 편하게 크게 앉아도 되고, 편하게 앉아도 되고, 크게 앉아도 되고. 자세 바르게. 한국말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단조로입니다. 단조로. 영어는 분리문이고 또 영어를 보고 외국 사람들 이렇게 영어 보고 하면 이 영어를 많이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따라하는 거. 두 가지. 자, 여러분이 영어에 짱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과 약속한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자세 가게. 자세 가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큰 소리를 따라하게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처음에 쉬는 거 어느 정도 여러분 객관적인 걸 알아서 테스트를 하고 시험지 하나씩 주면 돼요. 시험지 있죠? 좀 해주세요. 자, 어때요? 지금 그대로 했죠? 그죠? 제가 말씀한 그대로 했어요. 그거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전에 이미 수업하던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번 월요일날 수업 들어갈 때. 자, 여러분들, 선생님 좀 새로운 마인드로 가져와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얘기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저 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보통 방법으로 수업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아주 스페셜한 방법으로 공부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세 바르게 하고, 큰 소리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부터 공부한다.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필요한 거, 또 나중에 뭐 기가 들려야 된다든가, 기가 뚫려야 된다든가, 세미나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추가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요새 애들은 영악하고 하나둘 뿐이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강제로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를 갖다 애들이 느끼면 더 쉬워요. 따라오기가. 그런 방법을 하시면. 자, 그럼 보셨죠?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특히 첫 수업할 때는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첫 수업 때 선생님이 한 얘기는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다음 나중에 애들이 막 지루해져가지고 막 이럴 때, 자, 선생님하고 약속 뭐 했어? 상기시켜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죠? 자세 바르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뭐가 된다고? 한편 영어가 끝나서 애들이 줄줄줄 하게 되면, 와, 너희들 드디어 이거 마스터했네. 아마 너희 학교에서 너희가 아마 영어 최고 잘할 거야. 영어 동시통역을. 환기를 시켜주라는 얘기죠. 값어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기를 시켜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자, 서론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는 26가지 배열하는 순서대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소리 바꾸셔야죠. 자, 끝나고 나면은, 자, 정신교육이 끝나면 그 두 번째 뭐죠? 아이들 첫 번째 딕테이션, SAT 테스트 시험 보는 거죠. 처음 시험 보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요거 시험지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신교육 끝나면 바로 테스트 들어가죠. 그렇죠? 테스트. 자, 테스트 들어갈 때 애들이 잘 따라해요. 막 뭐 어렵다는 둥, 뭐 힘들다는 둥, 내가 왜 이거 시험 봐야 돼 이런 별별 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좀 요령 있게 잘하면 좋습니다. 일단 안정되게 시험에 임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을 내가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시험 본다고 애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다. 시험지 넣어놔줘요. 시험지 넣어놔주고 나서, 야, 이름하고 날짜 써. 그럼 이름하고 날짜 씁니다. 그렇죠? 쓰고 나서,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날짜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괜히 겁먹고, 소극적이 되고, 내가 이거 시험을 봐야 되나,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고, 이런 심리 상태가 되죠, 아이들이요. 그렇죠? 영어 시험 안 보고 싶어서.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자신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영어 문장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영어 단어만 받았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한글 문장만 받았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한글 단어 하나만 받았어. 다 하면 여기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넘어가는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럼 너는 막 빵이지 뭐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심이 돼요. 아,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겠구나. 시험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첫 문장 받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애들이 여태까지는 교재나 어떤 테프나 시험지를 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없이 소리만 가지고 하잖아요. 애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3마리 아기 돼지를 시험을 본다고 보시죠. 그럼 28번 장면이 처음에 보면 이 제목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크리 리틀 픽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자 28번 그럼 소리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죠. 답이 저기 있네. 화면에 답이 있네. 그럼 얼른 써야 돼요. 답이 저기 있네. 그럼 왜냐면 애들이 저한테 따라와야 되니까. 그죠? 톱니바퀴 같이 맞아 돌아가야만 이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 답이 있네. 그럼 애들 얼른 써요. 모두가 다. 거기 화면에 있는 답을 보고. 자, 그럼 29번인데 29번이 갑자기 문장이 길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음 29번, 문장이 좀 길다. 얘기해요. 문장이 좀 길다.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번호를 안 불러주면요. 지금 50번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48번 적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애들이 여태까지의 공부 과목을 탈피해서 온전히 소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반드시 번호를 불러주시라는 얘기죠. 번호를. 자, 지금 몇 번? 그리고 문장이 어떻다? 문장이 여기는 3개가 나온다. 짧은 문장 3개. 한 개씩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선생님 한 번 더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one more time please. 이렇게 해요. 그럼 처음에 선생님은 야 one more time please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one more time please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끌어들이는 거죠,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있죠. 문장이 길거나 2-3개 문장이 있는 경우는 미리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 첫 시간에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보통 애니메이션 영화가 정신교육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딕테이션이 가능해요. 좀 약간 빡빡하지만. 시험 보는 요령 이해되시죠? 그럼 정신교육하고 시험 보는 요령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가지 얘기했어요. 정신교육 시키는 거. 2번째, 딕테이션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까지 요령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단계, 2번째 단계 정신교육, 딕테이션 받아쓰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럼 너무 쉬우셔서 그죠? 다 아시죠? 근데 실천해 주세요. 구슬이 서말에서 끼워야 보이라고 해서 실천해야만 효과가 납니다. 그쪽에서 우리 직원을 짜라 그랬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자, 정신교육 다음에 받아쓰기 했어요. 서서히 이제 스톱하죠. 천재로 들어가는 걸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모르죠. 저만 알고 있죠. 제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스톱워치를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원리를 안 가르쳐주고 제가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봐. 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싱싱해졌거든요. 그럼 전에 한 달이 지나고 2달 전에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답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애들이 싱싱해지긴 했는데 왜 싱싱해졌는지 원리를 몰라요. 일부러 답을 안 알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두 달 지나서 할 수 없이 전체적인 우리 선생님 종합 미팅 할 때 설명해 줬어요. 자기도 그 실행하면서도 왜 이것이 좋은지를 모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테스트 다 끝났잖아요. 그럼 테스트 끝나고 나면 많이 틀렸어. 답이 뭘까 궁금하죠? 그랬을 때도 교재만 넘어가죠. 수고했어.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보는데 수고했다. 야, 중학생들 원래 중학생들도 하기 힘들어해. 고등학생도. 교재만 줘요. CD 안 줍니다. 아시겠죠? 교재만 주고, 야, 답안지 펴봐. 그래가지고, 50조. 그러면 얼른, 답안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른 봐요. 답안지 봅니다, 애들이. 얼른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D는 안 줘요. 그러니까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죠, 아이들이. 교재를 맛있게 받는단 말이에요. 달게 받는단 말이에요. 공부할 것도 지겨운 이렇게 아니라 반갑게. 그러니까 이제 첨석부러기가 아니라 반가운 손님으로 아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의 중요한 정책에 애들이 알아들고 어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답안지로 애들이 봐요. 답이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답안지가 궁금한 시점에 교재만 공부한다. 그래서 교재 뒷면 답안지에 함께 시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한테요, 카피를 해서 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 보시면,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맨 앞에서 두 번째 보시면, 세 마디 하기도 처음부터 끝, 전체 문장이 여기 돼 있어요. 그죠?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쪽, 삼쪽을 놀아준 경우는요, 타이핑을 쳐서라도 압축해서 한 페이지로 놀아주세요. 제가 이걸 줍니다. 아이한테. 여기 있는데도. 물어봐. 이걸 왜 주는지 모르. 여러분 여기 답 있는데 내가 왜 줄까? 왜 줄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은 좀 떠들면 안 돼. 왜 줄까 하고 좀 텀이 있어 애들이 왜 줬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그렇게 됩니다. 왜 주느냐고요? 말씀드리겠죠. 왜 주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은 무겁죠? 학생들 이건 무겁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항상 연습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 애들이 끝하고 항상 휴대하고 내가 이거 연습해야 되구나. 화장실에 갈 때도 틈틈이.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되면 이 교재를 받아도 아주 달갑게 맛있게 받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어려운 거 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장면요. 드디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영화를 다 보여주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분위기 타면 어떻다고 그랬죠? 스스로 올라간다고 했죠. 아이들이 스스로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은 선생님이 리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못 읽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 문장을 처음 보니까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이게 있어요.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본인은 말을 적게 하고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 선생님이 영어로 한번 문장 읽어주면 너희들 두 번씩 따라해요. 큰 소리로. 큰 소리 두 번씩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애들이 어리칩니다. 영어만 읽는 거예요. 언어로 하면 쉽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영어로 쭉 얘기하면 애들 두 번씩 큰 소리로 해요. 그죠? 큰 소리로. 선생님이 이거 애들 장악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한 번 읽고 애들 전체를 두세 번 따라 읽었잖아요. 그럼 리딩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애들이 또 지루해질까봐 건성을 할까봐 단번정해서 큰 소리를 합창한 다음에 한 놈이 1번, 2번, 3번 정해서 자기 혼자서 따라서 발음을 하게 나왔어요. 긴장하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통문장의 전체다. 예, 전체답니다. 그래야만 초직해버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본까지 해서 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 이거 잘 못 읽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읽었는데도 안 되는 거면 파니스가 없이 응용해서 해. 괜찮아. 대강 읽어. 저 그래요. 대강 읽어. 왜냐면 언어는 시간 지나면 스스로 터득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애들은 아직 LA가 살아있거든요. 흡수해서. 나중에 우리보다 더 잘해요. 선생님보다 발음 더 좋아져요. 왜냐면 얘는 영어의 소리에 바다에 팍 빠져버릴 거니까. 우리 저 수업에 들어가면 영어 소리를 갖다
100번, 200번 듣고 거기 푹 빠지니까 완전히 도사가 돼. 결국 발음 결은 스스러집니다. 너무 뭐 발음이 어떠니, 뭐 3인칭 단수가 어떠니, 투부정사 이러면 질려버려가지고 영어는 어려운 거하고 뒷걸음치는 걸 알지. 둥글둥글. 허시시 좀 뽑으러 나가는 거죠. 결국은 마스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한이도 숙제에서 읽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정답 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톱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 걸고 있거든요. 이게 하시면 재밌어요. 이거 하면 이게 제로가 딱 되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이거가 이제 초적이고요. 스타트하는 게 됩니다. 멈추면 스탑이 되는데요. 요거가 랩 기능이에요. 첫 번째가 되면 손 들라고 그래요. 손 들고 제가 기억나서 1번이라고 저는 손 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랩 기능이 있거든요. 랩. 누르면은 1번, 2번, 3번에 1번은 몇 분 몇 초, 2번은 몇 분 몇 초, 3번 몇 분 몇 초 이게 나와요. 기록이 돼요. 그럼 애들이 기록이 되니까 와 내가 실력이 어떨까 궁금하죠.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이미 애들은 이제 나한테 빨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랩 딱 해요. 그럼 다 끝났어요. 마지막 게. 그러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애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느린 놈은 갖다 이거 한 번 있는데 7분 30초 걸리는 놈도 봤어요. 제가. 아주 느린 애들은. 좀 잘하는 놈은 3분에도 하고요. 전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 그렇죠. 이 교재를 전체로 온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에 다들 하면 한 페이지 여기까지 거 부담이 없단 말이야, 아이들이. 전체 문제니. 그렇죠? 100개가 채 안 되거든요. 한 페이지 딱 하는 거 여기까지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시겠죠? 여기서도 꼭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 갖다 자, 처음부터 큰 소리를 따라해낸다. 하나, 둘, 셋 하면 막 읽어 애들이요. 그럼 읽으면 성적은 이렇게 누르면 이게 다 기록이 나와요. 그럼 다 끝나고 딱 스톱한다. 리컬을 이거 누르면요. 1번은 몇 분 몇초, 2분 몇 분 몇초 하면 기록을 해, 선생님이. 선생님이 거기에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 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 줘도 친구한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야, 선물, 이러면, 알았어! 이러죠. 근데, 야, 이거 너를 위해서는 오랜만에 준비한 건데, 이러면 반사한테 기지개가 맞죠. 그렇죠? 선생님이 태도가 중요하더니, 아이들은 모방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딱 해서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 선생님이 저기 관심 가지고 기록하는구나. 야, 내 기록이 몇 점이구나. 왜냐면 애들은 그 공명심이 있잖아요. 공명심.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록하니까 기록에 자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기록이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처음부터 집에서 읽는 연습을 해온다. 근데 그냥 읽는 연습한다고 이런 것도 딱 처음엔 안 해요. 처음에 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불 붙으면은 선생님이 편해요. 그래서 저 상을 줘요. 상을 주는데 보시면 CD를 줘요. CD를. 어차피 조금 됐잖아. 자, 내일까지 30초 줄이는 사람. 처음에는 30초가 팍 줄어요. 빨리 줍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주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영어는 많이 떠드는 게 실제 도움이 되거든요. 회화에 있어서는. 내일까지, 다음 수업 시까지 30초 이상 줄인 사람은 모두 다 시상을 준다. 뭐? 지금 영화 봤지? 이거 CD 준다. CD를 딱 깨요. 갖고 싶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상을 다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 시에 제가 보면요. 3분지 1은 공부해가지고 와요. 그거 CD 갖고 싶어서. 3분지 2는 건석을 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3분지 1을 갖다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해왔잖아요. 연습하면 30초 금방 줄어요, 실제로요. 그럼 그 다음날 딱 다음 수업이 됐어요. 오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오로지 관심이 선생님의 관심은 초직일 필요 없어. 선생님 자신이. 그 애들도 그걸 끌려올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자, 초직이 시작한다. 준비. 됐어? 그럼, 선생님 연습할 시간 주세요. 알았어. 연습할 시간 줄게. 내가 10분 준다. 그럼 딱 봐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하잖아요? 10분 지났는데도, 야, 이제 7분 지났다. 3분 남았다. 애들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3분 지났는데도, 야, 이제 1분 50초 남았다.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거 줄이려고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드 집중해서 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요령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막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얘네들이요 이걸 갖다가 4-5번 읽어버려요. 그거 한번 초직이 아니고
금방 읽습니다. 그쵸? 그 아이들이 읽을 때 이 시간을 줄이겠다는 마인드를 심어주고서 심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초재기 하는 놈이 있고, 시계 눌러서 하는 놈이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자, 초재기 시작한다. 준비해. 하나, 둘, 셋. 하면 막 해. 그럼 막 시끄럽게 해요, 애들이. 테스다. 그러면 또 손 든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손 착착착착 들면 3초 이상 한 애가 있죠. 3초에 한 애가 3분이 되죠. 걔를 완전 스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 예를 들면 뭐, 준환이가, 야, 지난번에 3분 50초인데, 야, 3분 10초야. 와, 40초나 줄었네.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죠? 와, 칭찬받잖아요. 그 CD도 그냥 안 줘. 자, 연준아, 일로 나와. 박수! 박수 치는 어차피 저 CD인데. 그쵸? 그럼 애들이, 와, 박수 받잖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어이씨, 나도 집에 연습해서 내일은 나도 박수 받아야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애들이니까.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초직에 들어가면요. 경쟁이부터 지내들게요. 경쟁부터는 선생님은 못 말려 이제. 집에 가서 매일 초직에 애들이 집에서. 그래서 속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윤지현인가요? 윤지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세 명이 그 비슷비슷한 시력은 놈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수업 왔어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웃집을 해요. 걔가 5학년짜리가 영어로 막 떠들더래요. 영어로. 제가 어느 학원 다니기 저기 떠들까? 그거 시발점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 여자애가. 그리고 효과는 뭐가 있죠? 엄마들이 입이 쫙 부러져요. 엄마들이. 옛날에 학원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매일 영어로 막 하거든 애들이. 막 그 소리 읽으니까 엄마는 입이 이만하게 벌어지죠. 호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쌍둥이 남자애가 있었는데 6학년짜리예요. 걔가 시들시들해서 좀 있어 그만둘 놈이었는데 초직에 시켰어요.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아, 우리 애가 쌍둥이 이름이 뭐죠? 아, 기범이하고 홍석이구나. 그 남자 쌍둥이인데 너무 치치하게 있어요. 엄마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갖다가 막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어요. 되게 빨리 읽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빨리 읽어요. 이거 뭐죠? 엄마 기분 좋아서 한 전화예요. 불평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하는 전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집에서 애들이 막 읽는 놈을 자기 앉으려고, 상 타려고.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오면 선생님, 자, 초재기 준비해. 그러면 선생님 오늘부터 초재기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5분만 시간 주세요. 알았어, 5분 줄게. 막 연습해요, 또 뒤지다. 그럼 벌써 애들은 벌써 40번을 치고 반복해요, 벌써. 두세 번째 수업만. 아시겠죠?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아까 뭐 천재하고 바보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집중력의 차이라고 그랬죠? 집중이래요, 이게요. 얼마만큼 집중시키는가 하면 대전크로바 과장님은 이만한 자 있어요, 자. 주걱이죠, 대나무자. 한참 고도로 하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애들이요. 경쟁이 심해지면 그 정도로 집중됩니다, 보통 애들이. 그러면 등 있죠, 여기. 탁 쳐요. 왜 치는지 알아요? 여기 자극을 주면 여기 몰렸던 피나 이런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시원해져요. 정말이에요. 그 원장님 항상 이만한 대나무자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너무 집중해버리니까. 애들은 순진해서 몰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못돼요. 옆에 있는데 지기 싫거든. 지기 싫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가르쳐보니까. 경쟁님이 말도 못해야 되죠. 일단 불 붙여놓으면 선생님 편해요, 이제는. 내 초재기만 하면 그냥 애들은 200번, 300번 해버려, 그냥.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러면 초가 막 줄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수업 시작할 때 초재기 했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 초재기 하면 몇 번 읽은 놈은 반드시 5초, 몇 초 줄어요. 신기하게 줄어요. 해보세요. 실제 줍니다. 근데 그게 천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애들은 반복한다고는 생각 안 해. 시간 줄여야지. 막 이거해. 좀 이따 쥐고 하나, 둘 하고 막 읽는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제가 이거 실제 2달 동안 가르쳐봤어요. 이거는. 그러면 읽어놓고 나서 초직에서 시간이 와 10초 단축했다. 와 기분 좋다. 성취감을 갖고 온다면 아이들 스스로 10초 단축됐다 이거지 나 10초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반복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지네들 스스로 재. 매일 집에 가서도 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고 옆에 있는 놈이 나보다 더 많이 줄었거든. 열받거든요. 저는 나보다 더 많이 줄었어.
막 쟤도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도 하고 막 해요 막 한단 말이에요. 이 복사는 많이 해놓으세요. 애들이 잊어버리면 또 주고 이거 애기지만도 주세요. 그냥. 그러면 아이들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어디까지가 중요한가요? 정신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시험 볼 때 따라오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상하게 해주고 교재 넘어와주면서 답안지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복사된 걸 주면서 왜 복사된 걸 하나 주는지를 설명하고 애들이 못 읽는 애 있으니까 선생님과 리딩해서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초재기. 초재기만 성공하면 이 수업은 무조건 성공. 70%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어느 학원에서 어느 영어 문장을 하는데 200번, 300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재를 하면 질려버리는데 영어는 덜 질린다. 일반 테프나 교재보다는. 그래서 영어가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대전 크로버 원장님은 우리 스크린 한다고 할 때 주영 원장님 다 말렸대요. 본인이 쳤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 나머지 노하우는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걸 하면 애들이 지루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탈락하는데 영화는 지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히로애락과 감정과 기가 들어있거든요. 교재하고 테프에는 감정이 없다고 히로애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가 안 들어있잖아요. 같은 기가 들어있고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도 잘 되고 그렇죠? 자 잊어먹지도 않고 지루하지가 않고 초재기가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20, 30% 있던 놈이 80%, 90% 그러니까 진짜 집중하다 보면요. 체험해 보셨죠? 애들이 머리가 뜨끈뜨끈하다 너무 집중 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게 산소고 뭐고 다 머리로 몰린단 말이에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만한 대나무다. 근데 애들이 맛보는 애는 때려달라고 왜? 때리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지거든. 맛보면 선생님 저 때려주세요. 이 학생은 선생님 저 때려주세요. 서로 때려달라고 달려요. 맞고 나면 시원하거든. 소리 나면 푹 하고 일어나지 안 아프거든요. 그만큼 고도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일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이 아이를 다듬어요. 보석처럼. 다듬어가지고 엄마들한테 보여주면요. 엄마는 완전히 우리 팬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전 크로버 원장님도 그분을 한 클래스에 25명을 놓겠대요. 1000명이 목표인데 클래스를 갖다 최대 25명 놓겠다니까 어떤 어머니가 반발을 했대요. 왜 클래스가 너무 많냐? 한 클래스 많다. 클래스가 많아서 제가 덜 가르친 거 있나요? 다른 학원보다 못 가르친 거 있나요? 어머니 말을 못 하더래요. 또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개를 많이 해준 어머니인데 그래도 불만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소개했던 엄마한테 전화했대. 야, 우리 다른 학원으로 가자. 안 갈 거야. 얼마 있다가 또 가자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대. 나는 안 가겠다는데 왜 자꾸 전화해? 싸움이 났대요. 그렇던데. 완전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완전 매니아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200번, 300번 하게 되면 애들이 영화에서 그대로 100% 입력이 됩니다. 100% 입력이 됐을 때 그 아이들 가지고 이때 세미나를 갖다가 할 때 딱 보여주면요. 어머니들이 글자를 감동 먹어버려요. 와, 감동 먹어. 이따가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정신교육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가요. 세미나에 나오죠. 저는 세미나 들어가면 애들이 어느 정도 조련이 되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 회화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우리 선생님이 한 두 가지, 두 번 한번 발표할 기회 드릴게요. 아까 미국에 가서 부부가 되는 거 말고 우리 한국에서 영어 회화 빨리 마스터하는 방법.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 제가 물어봐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애들이 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그 다음에 정답은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네 글자 칠판에다 써요. 네 글자로. 칠판에다가 딱 네모칸을 갖다 치고 뭐뭐뭐뭐 하지 않고 네모가 뭐야? 그러면 다 틀리게 얘기해요. 정답 얘기해. 부끄러움 타지 않고 말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 예, 부끄러움 타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 다음 정신. 얘네들 3분 정도로 완전히 세미나에 선수로 나올 정도인데 그 정신교육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많은 사람 앞에서 네 글자 뭐뭐 이렇게 몰라요. 자신 있게 영어로 표현한다. 그거 세뇌 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저는 세뇌고 선생님 못 시키면 애들 가서 세미나 실패해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는 그냥 별도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조련을 시켜놓죠. 그리고 좁은 장소, 큰 장소는 안 돼요. 15명 들어가는 장소에서 애들이 큰 소리를 자신있게 막 하면 한마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려요, 진짜. 그러니까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1월달부터 했어요. 한 달에 거기 한 번씩 돼요. 그럼 8월달이면 8건 뛰었죠. 거기는 또 재밌는 게 뭔가 아이들이 그걸 3-4개 시켜가지고 모니터가 있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외부에서. 금산에 제가 직접 만난 중인데 금산에서 뭐 반에서 1, 2등 한다는 애가 왔대요. 6학년짜리가요. 그걸 아버지가 좀 잘 살아요. 4억짜리 뭐 아파트 사가지고서 1억 주고 고치게 됐다는 집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영화 어떻게 가르치니까 여기 우리 모니터 있는 애 중에서 한번 찍어보시죠. 2학년짜리 딱 찍었대요. 2학년 샘플 수업할 사람 저 이렇게 또 그것도 불려지게요. 전부 다 하겠다고 난리가 없어. 내가 하겠다고. 2학년짜리 왔어요. 자, 지금부터 원고 없이 영어로만 우리 공연한다. 자, 6학년짜리 너도 해. 금산에서 1등 하던 애. 시작! 금산에서 온 애는 꽤 공부 잘하는데 5분 없고 버티죠. 얘는 30분 이상 주주주주 계속 하니까 질려버리고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본 어머니들은 어떻게 되냐. 얘 오빠가 있는데 20시단이거든요. 20일날 등록 마감에 등록 끝나고 일로 올게요. 완전히 아저씨 독점해서. 그렇게 가르쳐줄 학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요,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해요. 저도,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때 무슨 일로 갔었는데, 그때 오후였는데, 4학년짜리 애들이 6명짜리 그룹이 이렇게 삐끗하니까, 뭐야, 그랬더니, 지금 가려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잠깐만 들어와봐. 그래서 저 앞에서 샘플 수업 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잡더라고요. 한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장님, 그만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1월달, 그러면은, 1월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혼이 됐잖아요. 2월달 하면 3마리, 3월달 하면 이렇게 마스터 했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원장님이 1월달, 그만. 중간에서 끊으니까, 원장님 중간에서 끊지 마세요. 그만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안 반하겠어요. 어느 엄마가. 완전히 영어 최고 명문 학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실제 영어 잘해요. 그렇게 해서 영어가 암기가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 체화가 되는 겁니다. 암기와 체화의 차이 아시죠? 체화가 됐을 때가 진짜 영어 회화가 되는 거거든요. 암기하는 건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자기 몸의 일부가 된 문장은 안 잊어버리죠. 걔네도 체화까지 된다. 완전히. 그럼 원고 없이 1월달 기니까 그만 2월달. 그러니까 최고 명문 학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가든 영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만 한다고 남 앞에서 처음 보는 어른한테. 그리고 얘네들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어떤 맛을 하는지 아세요? 호랑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발톱이 빠지고 그러면 못 먹잖아요. 짐승 못 놓치니까 뭐 사람 고기를 먹죠. 인육을 한번 먹어보면 호랑이는 자꾸 인육을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유를 가지니까 자기들도 영어를 줄줄 하면 애가 찾아오는 엄마가 눈동자가 커지고 마블라스한 표정지 그러면 거기서 희열을 느껴 애들이 거꾸로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서로 더 하려고 그래. 그러니 그 원생을 누가 당하겠냐. 이시씨가 당했어요. 누가 당하겠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그런 아이들. 걔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면요, 이 불황에 다른데 어렵다고 그랬다도 여러분 원장님들 팍팍 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영어 회화 같아요. 실제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오면 주제는 그 다음 나오면. 그래서 스톱아치, 이게 비밀 병기예요. 오늘 끝나시고 가시면 월요일날 전에 스톱아치 다 하나씩 사세요. 제가 사는지 저 전화할 거예요. 사셨느냐? 선생님, 사세요. 안 사면 이거 뭐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열변을 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저거 원하지 않아요. 저 우리 가명학원 원장님들이 우리 프랜차이즈 때문에 원생이 늘고 학원이 플러스 되고 그래 저도 행복하잖아요. 전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월요일까지? 스톱아치 하나씩 사세요. 우선 하나만 사가지고 재미 보시면 2개, 3개 사세요. 그때 가서. 우선 하나씩만 사세요. 하나만. 아시겠죠? 꼭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진짜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제명의 경우는요, 제가 그,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요. 걔가 그래요. 저도 보냈는데, 선생님이 그런데, 선생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빠가 있잖아요. 내가 미국 영화를 동시청하는 걸 꽤 좋아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죽하면, 야, 이거 하나로 마스터하면 너 원하는 거 내가 뭐 사줄게. 그래도 안 했었던 애인데, 초재기로 들어가니까, 제가 출장 갔다가 새벽 2시에 왔는데, 잠이 안 온다고 이거 놓고 외우고 있으니까, 초재가 하는 게 새벽 2시에. 제가 진짜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야, 바로 이 맛이구나. 그렇게, 우리 아빠는요, 미국 영화 이거 동시청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요. 안 했었거든요. 뭐 사준다 그러도 안 하던 놈이, 초재기에 맞들이니까, 새벽 2시인데 잠 안 온다도 일어나가지고, 이거 놓고, 시계 놓고서 이거 계속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어느 부모가 이걸 싫어하겠어? 어느 부모가. 그죠? 다 여기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두 번째 수업 2단계예요. 그렇죠? 각각의 문장 리딩 타임. 그래서 대부분 3분, 상위권, 3, 4분, 느리는 요소인데요. 집에 가서 30초 줄이기 운동. 그렇죠? 지금 한 얘기입니다. 지상품, 그 다음 넘어가죠. 했던 얘기들 여기 다 들어있죠? 그 다음 주. 자, 천재와 평범한 학생의 차이는 뭐죠? 이미 다음 것이죠. 네, 집중력의 차이. 그 다음에요. 아까 이거 했던 거 아니면 그 다음 또 넘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니까 붐을 조성하라고 그랬죠. 스타로 만들어지고 각색 치고 시상품 주고. 그렇죠? 붐 조성이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어디 대답하실 차례예요? 예, 말씀하시죠. 경쟁들의 스스로 소유의 경쟁심이 생기는 분위기로 유도하다. 네, 유도하게 되면 붐 조성이 뭐를 결정줘요? 두 글자. 네, 승패 결정.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렇죠. 붐을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스크린 용어가 여기 학원에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하느냐 승패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것만 하면요, 자동으로 가요. 애들은 초재기를 열려먹고로. 스스로 경쟁해요,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내용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가 스톱와치가 시간 기록표가 뭐를 만드는 기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 다음 순서 누구세요? 네, 천재를 만드는 기구예요. 영어 천재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어차피 애가 여기 와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영어를 이렇게 천재가 되면 막대한 외화도 줄일 수 있잖아요. 저는 목표가 외국에 가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3년 살다 온 애하고 대등한 수준까지의 영어 실력, 회화 실력을 유창하게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단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천재를 만든 기구죠.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를, 네, 말씀하시죠. 지금 초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이루어질 배경이 없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물론 초재기 자체에 대해서는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공감을 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두 가지가 지금 공감이 안 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막연하게 애들한테 그 민량을 주고 나서 그거다 아니 빨리 단축시켜라 그게 아니고 지금 그 경험한 바에 따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학자가 이런 대림을 제공하는데 미국 애들이 뉴스라든가 일상 대화라든가 이분이 말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1분당 약 한 180단어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말일까? 만약에 그 단어 수를 비교를 헤아려서 만약에 1분당 180단어 하면 초당 3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본 말일까? 기본을 초당 3단어로 하게 되면 만약에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극복했으면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문장이 180단어다. 나와 있는 것 같으면 180단어를 3하게 되면
초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 예를 들어 빨라지게 되면은 쟤네들이 또 말을 빨리 할 때는 210단원, 220단원 올라간다 그러니까 1초당 4단을 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 3단어가 기본인데 그다음 초당 4단을 읽고 그다음에 좀 못하는 일은 초당 2단을 읽어라. 가관이 되면 60초당 이제 2단을 읽으면 120단어, 3단은 180단어, 4단은 240단어 단어가 나오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돈이 나오는데 설득할 때 돈이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 또 이거 말고 이것도 되게 많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니까 무조건 빨리 읽어라, 무조건 시간 단축하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리듬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돈이 브레이크를 들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한국 발음이지 영어 발음이냐? 그렇다면 애들한테 시험 배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만약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배점하게 되면 100점 만점을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대 70을 주고 나머지 30에 40을 리듬에 즉 원어민이 말했던 리듬이 맞느냐 맞느냐 거기서 해줘야 말해야지 연습을 할 때 리듬을 따라온다는 얘기죠. 어떤 본인들 간에 공부를 많이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어떤 목표 고지에 달하게 되면 공부가 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경험에 따르게 되면 바로 뭐하니까 리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많은 우리가 그런 그거 없으면 과학부 애들한테 무조건 빨리 읽어 하게 되면 그거 상관없이 인토네이션이나 액센트나 아니면 리듬에 관계없이 무조건 빨리 읽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한글을 읽는 거지 영어를 읽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더 추가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원장님 질문하는 거는 이론적인 배경, 그렇죠? 또 인터네이션이나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 질문하신 거죠?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답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26가지 순서대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결국 답이 나오는데 미리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몰두해서 문장을 하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얘기해요. 어느 정도 되면 지루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영어를 좀 빨리 읽기 연습하는 이유 뭘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애들은 복잡하게 1분에 몇 초, 1분 애들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좀 쉽게 아이들 표현, 언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빨리 읽는 연습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애들이 대부분 대답 안 하거든요. 첫째, 미국말은 한국말보다 빠르다.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잖아. 그럼 빨리 읽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99% 애들이 끄떡끄떡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13세까지 LAD가 살아있어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는데, 실제로 언어라는 측면으로 보면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이 있는 나라에는 무식한 사람,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도 영어 하죠. 13세 이전에 3개 국어를 쓰는 지역에서 거주하면 자동으로 3개 국어 마스터예요. 사실 회화라는 거는 머리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문자 위주로 흐르고 있고 학문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은 학문적인 것은 환경이 더 중요하고 언어에 노출되는 환경. 미 국무성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요. 아이들 별도 안 가르쳐도 기틀리면 자동으로 억양이고 인터네이션 다 아이들 스스로 잡아가요.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영어를 큰 소리를 내서 하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소리를 미국말이 빠르게 소리 속도를 따라잡는다. 두 번째, 중추신경계통에 언어를 관장하는 두뇌가 있어요. 그걸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하게 되면 13세 이전에는 우리가 축색돌기라는 게 있고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죠. 축색돌기가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언어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눈이 있어요. 13세 이전 이쪽으로 계속 가리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13세가 이전에는 이쪽 공간도 이쪽이 발달하고 이쪽에 있는 세포가 발달하고 시신경이 이쪽은 죽어요. 그렇게 변동이 돼요. 왕성하게 되는 그쪽 세포가. 근데 13세가 지나고 나면은 그게 고정돼가지고 불변이 돼요. 그래서 사시 있죠. 사시는 13세 전에 고쳐야 됩니다. 눈은 사실 촬영하는 것 뿐이지, 촬영만 할 뿐이지, 경상은 두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보는 거 두뇌에서 보는 거거든요. 눈은 촬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첫째는 아까 근데 미국인이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두 번째, 중추신경계통을 자극을 해서 언어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를 따라 말하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13세가 넘은 사람은 평생 경상도 가서 쓰죠. 호남 쪽에서 태어나서 13세 지날 때까지 계속 하신 분은 그쪽 사람들 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10살 때 경상도 가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근데 경상도말 쓰는 부모가 아니라 서울말 쓰는 이모부 부부집에서 3년 살면 얘는 서울말씨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입력이 돼. 두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13세 이전에는. 언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얘기대로 이 스크린 영어를 통해서 소리에 자꾸 입력이 되죠. 26가지 단계 보면은 자 영어 한글 넣고 따라하기 있어요. 인터네이션. 그리고 어차피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세미나 할 때 빨리 하면 엄마들 상품이 안 되죠. 어차피 정확하게 구사 연습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연습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 그걸 아이덴티티예요. 첫째, 미국인들이 말하는 숫자 빠른 거 잘못 따라잡아야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중추 대뇌 신경에 그 언어를 간접하는 두뇌를 자극해서 그걸 활성화시킵니다. 실질적으로 SBS에서도 나왔었죠. 13세 이전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한 사람은 내 촬영을 해보니까 영어를 쓸 때하고 한국어를 쓸 때 그 화학적 영향을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쓰는 고속도로망과 한국어를 고속도로망이 따로 있어요. 두뇌. 근데 13세가 지난 이후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한 사람은 물론 하기도 힘들지만 강 있죠? 한국어를 쓰는 고속도로망에 영어를 겹쳐서 쓰니까 말도 뻣뻣하고 그렇죠? 고생도 더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3세 전에 영어의 소리에 푹 빠지게 하는 우리 방법이 푹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교정해요. 예를 들면 애기들 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옆집에 애기 같은 이렇게 봐요. 얘가 말하면 100일 되기 전에 엄마 그래요. 어떤 애가. 근데 너 엄마 이렇게 하면 시간 지나면 엄마를 스스로 고쳐요. 듣고서. 13세 이전에 스스로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세미나를 들어가려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자음은 빠르게 모음이 되는 부분은 느리게 해줘라. 그 교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영어를 갖다가 적어도 거의 뭐 7, 80, 100번을 듣게 돼요, 아이들이. 듣게 되면 스스로 선생님보다 발음 더 좋아요. 더 좋아져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경우는 딱딱한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고 나가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국어가 됐든 뭐 법률 공부라든 뭐라든지 소리를 내서 3, 40분 하면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몸속에. 뭐든지. 그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러죠. 언어는 특히나 더 그래요.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하이디 정도 올라가면 완전히 오리지널 발음 나오죠. 자동으로 아이들은 습득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맡기셔도 돼요. 이론적인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선생님이 시범 이거 두 번째 했어요. 전체 문장 하는 거, 원생님 따라하기. 그리고 단권 순서대로 하는 거. 그리고 천재를 만든 기부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어떤 선생님을 읽어보시겠어요? 아까 어떤 분 읽으시잖아요? 2번. 그렇죠. 한글과 영어를 옆에 띄우고 스크린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면 애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번, 세 번씩 큰 소리를 따라하고 단권 중에서 혼자 영어로도 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여기서는 액센트라든가 그렇죠? 인토네이션 그대로 구사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스크린에서 계속 오리지널 발음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두세 번씩 큰 소리를 따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환수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환수하면서 공부하는 건 이미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번째가 뭐죠? 노트 정리하기. 영화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부 좀 잘하는 놈들은 여기 그 화면을 쏘면은 이쪽에 정면이 뜨고 이쪽에 영어 한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쓰게 해요. 근데 돌머리들 만나면 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노트 한 권 얼마 안 하거든요. 노트를 내가 가지고 학원 이름 딱 써가지고 상이라고 딱 도장 꽝 찍어가지고 야 수고했어. 요거 하나 딱 줘요. 주면서 그 프린트를 하면 출력이 되잖아요. 한글 영어요. 그걸 하나씩 딱 줘요. 제가 주고서 이쪽 페이지에는 이게 노트라고 가져가면 야 이쪽에는 영어를 써. 그리고 번호 28번, 29번 신남버 이쪽에도 한글로 신남버 쓰라 그래요. 돌머리고 못 쫓아오는 애들은 그렇게 시킵니다. 제가. 그러면 1시간 동안이고 한 시간 동안이고 다 써요. 그 노트를 갖다가 한글 영어 다 쓰기만 해도 애들은 많이 공부가 돼요. 통으로 처음부터까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판서를 하는데 애들 능력에 따라서 노트 정리를 시킨다는 거죠. 전체를 다. 그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한글 영어로 동시에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한글 없애고 영어로만. 다섯 번째 스크린을 한 번 소리 날 때 아이들은 두세 번씩 큰 소리로 물론 단권 정해서 해야 됩니다. 단권은 혼자서 영어 한국어 동시에 말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스스로 발음 교정을 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럼 5번째죠.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럼 애들이 계속 판서하고 또 초계지만 하면 애들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딱 레벨 우리 그 레벨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 넣기. 레벨 1은 가로 하나, 레벨 2는 가로 2개, 3개 나오죠. 처음이니까 가로 넣기 들어가는 거죠. 요거. 그리고 애들 보고 순서대로 답하게. 거기 소리가 나오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하고, 당번이 얘기하고, 당번이 가로 안에 답 넣기. 그래서 그럼 신선하게 느껴요, 아이들은 그거를. 신선하거든요, 이 자체가. 환기를 시키는 거죠. 선생님이 지혜와 센스라는 얘기죠, 자체가. 그리고 적당한데 제가 시켜보니까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단어 가르치는 게 사실 쉽잖아요.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가르친 방법으로 문장이라든가 문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단어만 가르치는 게 쉽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죠? 근데 이 식으로 가르쳐보니까 오히려 단어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빨리 습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옛날에 쉬웠던 단어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다 많이 넣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신 거 보시죠.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영어 한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영어를 넣고 한글로 번역하는 거 테스트 하세요. 그죠? 테스트하고 최초 만들면 틀린 거 보강하도록.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대로 단어 테스트하고요. 한글로 답을 넣고 선생님이 보강해서 판수하면서 선생님 티칭하면 되겠죠. 8번째 뭐죠? 자, 스크린으로 또 하고 원센트로 2번씩 큰 소리로 따라하고 당번 중에서 영어 한 거 말하기. 9번째 뭡니까? 레벨 테스트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레벨 2개.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 자신감을 소화시킬 만할 때 그걸 내줘야 돼요. 소화시킬 만할 때. 너무 어려우면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죠. 그 선생님이 적절히 배열해서 그 다음 걸 등장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벨 2개 넣기. 그 다음에 요 정도 애들이 많이 숙지를 했잖아요. 뭐 말하는 거라든가 문제 많이 해주고 그러면 무자막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10번째. 스크린에서 한 번 나오면 애들은 큰 소리 따라하고 똑같이. 근데 무자막이라는 게 틀리죠. 그 다음에 그거 되면 딕테이션 목을 활용합니다. 여기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어를 넣고 한글 번역하는 거. 그렇죠? 요거 시험을 보시면 되죠.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원에. 요걸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 하고 나면 12번째 무자막 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무자막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들 나오는 게 아이들 정확하게 인터넷이나 억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단계에서. 정확하게. 왜냐면 영화에서 말 빨리 안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이걸 빨리 숙지하기 위해서 200번, 300번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하는 건 소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완전 숙지가 되면 나중에 억양이나 인터넷은 적기가 쉽거든요. 이미 입력이 많이 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거꾸로 한글 영어. 아까 이거 보면 그 다음 거, 아까 이거 보시면 한글 영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 페이지라면 거꾸로 한글이 나오고 스페러를 해야죠. 왜냐면 스페러를 해야 하면 애들이 뭐 하죠? 딕테이션을 갖다 잘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시험을 색다른 거죠. 할 때마다 틀린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 자, 13번 다음에 작은 글자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어떤 분 하실 차례죠? 13번. 네, 오늘 여기까지 오죠. 수업이 끝날 때 수시로 정신교육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자, 예를 들면 자, 보약은 입에 써, 안 써? 써요. 사탕은 입에 달아, 안 달아? 달지? 사탕은 어때? 먹기는 나지만 어때? 이빨을 썩게 하지? 뼈를 약하게 하잖아. 보약은 먹을 때 쓰지만 어때? 몸을 튼튼하게 하지? 여러분 어때? 지금 공부하는 게? 그럼 정신교육. 많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정신교육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어에 짱이 된다고 계속 환기시키고. 영어에 짱이 된다면 선생님과 나와의 그 아이디어하고의 그 끈끈한, 그래서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음 수업 시간 집에서 시간 내면서 말하게 연습 환기시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질리지 않도록 다음 수업은 그냥 뭐 할 거다, 뭐 시험 볼 거야. 아이들이 좀 지갈 때는 다음에는 단어 테스트 한다, 내일 단어 준비해 했다가 그다음에 내일은 무자막 놓고 이거 가로놓기 시험 본다. 새로운 거를 애들이 계속 주면 신선해요.
어항이 거기에 실시설 새로운 거 자꾸 집어넣으면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길이지 않도록 다음 수업 새로운 거 언급해서 아이들 준비 들어가는 거죠. 14번째가 레벨 드디어 가로가 3개 들어가는, 전체가 가로 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원생 상태에 따라서 약간 그 이전 단계로 올라갔을 거예요. 다 함께도 하고 단번정에서도 하고요. 14번째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15번째 딕테이션북. 한글 영어로 아까 여기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무자막을 따라서 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무자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큰 소리를 하는데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드디어 2번째 딕테이션. 그래야만 어머니들한테 시험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6학년짜리 학생인데 이주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 이 쌍둥이인데 이영석이라는 학생인데 애들 별만한 비실비실해서 그만두기 직전인데 했는데 초직에 들어가니까 애가 쌩쌩해졌어요. 엄마가 음식점을 해요. 전화 와서 우리 애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영어로는 얘기했는데 무슨 정말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행복에게서 전화 온 적이 있지. 여기서 소개가 친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소개해서 얘가 준비를 한 애가 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는 애들 시험지가 형편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세 번째는 확실하게 올라가잖아요. 선생님 사인해가지고 선생님 내야죠. 그렇죠? 요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위해서 딕테이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 꼭 보내가지고 학부 사인을 보내는데 시기가 있어요. 이건 언제 하느냐? 세미나한테 살짝 보여주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보내세요. 그럼 엄마하고 계속 얘기거리가 계속 생기게 돼요. 이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딕테이션 실시하고요. 지금 여기 어머니도 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수업 시험이지만 이건 조기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어넣는 거예요. 날짜 쓰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 부분. 플래시카드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 가지고 하셨어요. 롤플레이. 역할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자막 넣고 스크린 한 번. 여기서 할 때는 아이들이 억양이나 악센트라든가 이걸 그대로 모방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는 반복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게임 형식이라고 그랬죠? 영어만 할 수도 있고 영어 한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딱 얘기해놓고 다른 원색 지목하고 이거 그 원색을 얘기를 해야 돼요. 게임에서 안 질리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마스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벌써 애들이 100번 이상 반복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금방 숙제해버려야 돼요. 쉽게 숙제되니까 공부를 아이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숙제가 쉽게 흡수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세 번째. 해보세요. 애들 굉장히 재밌어요. 대신 이번에 숙제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숙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